여기서 이제 소방안전교육 심폐소생술입니다. 지금 시간이 11분이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위급사항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도폐쇄, 심장마비 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각종 사고, 화재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자, 재난이라는 것은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수락 눌러주세요. 수락. 아, 네. 네. 자, 그래서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에 온 재난을 재난이라 그러죠. 재앙을. 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우리가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고, 사회재난은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까지 있는 사회재난입니다. 그러면 안전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선생님들처럼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 탈이 없고 위험이 없는 것을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재난안전에서는, 안전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 우리 마스크를 끼잖아, 그죠? 이게 안전입니다. 손소독하지요. 이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감소를 수반한다. 사고가 났을 때 덜 다치게 하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덜 다치게 하는 것을 안전이라 한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고, 크게 보면은 사람을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덜 다치게 하는 것이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방안전교육입니다. 하인리라는 사람이 하인리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330건의 사고 중에서 300번의 사고는 아주 사소한 징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아차 하는 경우 있잖아, 그죠? 아이고 했는데 사고는 안 났어요. 어이구 깜짝 놀랐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떨어지겠네. 이런 정도가 300번 정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의 작은 사고, 살짝 우리가 후진하다가 벽에 살짝 걸친 거, 또 전봇대를 살짝 이렇게 건드린 거, 이런 것들에 이제 29번의 사고가 있고, 큰 사고는 꽝 해가지고 보험회사 부르고 막 그래 했던 경험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일반 사고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고가 이런 식으로 미리 사소한 사고부터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안전 강의를 할 때 항상 퀴즈를 예수 문제를 내고 또 풀어줍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우리나라 연간 화재 건수가 얼마일까요? 5만? 자, 모르면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만 건입니다. 4만 건. 자, 이때 4만 건 화재 중에서 사람의 실수로 인한 화재는 50%. 50%. 예. 부주의 중에서 첫 번째는 뭘까요? 담배입니다. 담배 31%. 화재 발생 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화재를 목격했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아주 중요합니다. 소리친다. 불이야 소리친다네. 불이야.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은 보통 5분으로 합니다. 5분이 지나면은 화재가 배로 크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2 내지 3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연기 대피 시 우리가 입을 막고 이렇게 대치를 하잖아요. 이때 머리 위치는 바닥에서 30에서 60cm. 자, 소화기 사용 시간은 얼마일까요? 일반 우리 주변에 있는 3.3kg 소화기. 13초. 우리 서명순 강사님은 자격증이 몇 개나 해야 되는데 맞추지를 않은, 일부러 안 맞추는 것 같아. 오늘 지금 이런 걸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래요? 예. 우리 김현수 쌤은 안 배워도 되겠네. 저도 저는 배웠어요. 일단 화재 강의하기 전에 일단 예습 문제를 내고 한번 각인을 시켜주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불의 3요소는 산소와 열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소화기 사용하는 게 뭐냐면 소화기는 산소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냉각시키거나 차단시켜서 화재를 진압합니다. 자,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5층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다 탈 정도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자, 선생님이 담배를 태우고 쓰레기 집화장에 버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재산 피해가 27억 나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째 그 선생님은 결국 구속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방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화재의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평균 4만 건입니다. 2020년도, 21년도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 2021년도에 가장 많이 들어갔고 한 3만 6천 건, 3만 6천 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그래도 100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인명피해는 비슷비슷한데 재산피해는 최근에 작년 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그죠? 10조가 넘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화재.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주의 화재가 50%입니다. 4만 건 중에서 약 2만 건이 부주의 화재이고 그 중에서 담배꽁초가 31%, 음식 조리 중이 17%, 쓰레기 소각이 13%, 얘네들이 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담배 이런 것들이 이런 순서로 지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범죄 신고는 112, 구조 신고는 119, 상담 신고는 110입니다. 지금 이걸로 통일됐어요. 제가 방금 이거를 가렸었는데, 자, 여기 번호를 가리고 퀴즈를 내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퀴즈를 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이거, 바깥으로 빼내면서, 범죄 신고는 무조건 112만 하면 되고요. 사람이 다쳤어요. 화재가 발생해서는 119만 하면 되고요. 비응급 신고는 110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집 앞에 산책길이 이렇게 확 끊겼어요. 사람이 빠지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무 가지가 폭우에 강풍에 흔들려가지고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건들건들 합니다. 떨어지면 사람 머리에 맞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이때 전화는 110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긴급할 때는 119로 하면 되겠지만은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 그러면은 110으로 하면은 여기 다 해준다 그럽니다. 110으로 전화하면은 서울중앙통제실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 뭐 시면 시, 군이면 군, 면이면 면 이쪽으로 이제 하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화재가 났어요. 제일 먼저 뭘 한다 했죠? 뿌리 튄다. 네. 자, 이렇게 자, 손마이크 해보세요. 손마이크. 자, 하나 둘 셋 하면 불이합니다. 하나 둘 셋 불이야. 네. 이거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집중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벨이 이제 하대용 발신용 벨이 있으면은 이제 비상벨이 있으면 누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119 신고를 할 때는 이제 간단한 위치를 알려주죠. 여기는 무슨 창원 무슨 초등학교 옆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큰 건물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신고를 하고 할 때 119 센터에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내가 먼저 끊지 않는다가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좋겠죠. 왜? 이미 소방차는 출동했지만은 그 상황,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응급차가 몇 대를 가야 되는지, 옆집으로 번졌는지 그런 사항도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사리 거꾸로 가다가 이렇게 들판으로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럼 우리가 낯선 동네를 가다 보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장 여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럼 어디로 신고해야 될까요? 위치를. 거기 거기 팻말에 선한 거 있던데. 전봇대. 전봇대에 보면은 위험이라는 글자 밑에 숫자가 7개까지 중앙에 영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7545는 위도 경도고 X102는 세부 위치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전봇대에 보니까 위험이라는 글자 밑에 7545X102에 사람이 다쳐서 발목이 다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은 119에서는 위치를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50m당 전봇대가 하나 있고 도시에서는 30m당 전봇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웬만한데 우리가 차들이 지나가는 동네는 전봇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뛰어내리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연기가 자욱할 때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호흡을 최대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때는 옷이나 책, 두루마기, 휴지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던져서 저기 3층에 사람이 있네요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막대기로 두드려서 사람이 있음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은 내가 견디지도 못하고 호흡이 짧아서 금방 연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있다면은 손등으로 두드려 보고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손등을 터치를 했을 때 뜨겁다 하면 이미 출입문 바깥에 불이 와 있기 때문에 화재가 와 있기 때문에 절대 열면 안 된다 그 내용입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막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급적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3층에 있다 했을 때 무조건 4층, 5층 뭐 옥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려가려고 해봐야 되는데 비상계단이 하나만 있으면은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비상계단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좌우측을 살펴서 내려올 수 있고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는 지진이나 화재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는 무조건 가까운 층을 눌러서 바로 내려야 된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재가 났을 때는 내 몸만 빠져나가고 문을 닫아줘야 된다. 문을 열어놓으면 마른 공기가 들어와서 화재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진은 먼저 문을부터 연다. 벽이 찌그러지면 문을 못 여니까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보면은 비상계단으로 나가면은 문이 쿵 닫힙니다. 이게 방화문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지진이 났을 때는 계단으로 대피를 하라는 게 더 안전하다 그 내용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승강기를 타고 대피하던 초등학생 2명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승강기로 대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자, 이제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가 연기 속에서 이제 행동 심리가 있습니다. 들어온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평소 다니던 곳으로 한 사람이 또 달려나가면 와 나가는 그런 행동 심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은 옷이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 손수건을 사용하면은 3분 50초를 견딜 수 있고요. 우리가 여행용 티슈 16겹 티슈를 사용하면은 통째로 사용하면은 6분을 견딜 수 있고 일반 손수건을 물에 짜서 하면은 10분까지 견딜 수 있다. 자, 왜 30에서 60cm 고개를 숙이냐면은 연기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천장에 부딪히면서 스물스물 내려옵니다. 이때 공기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바닥에서 30에서 60cm 사이에 있는 공기가 조금 낮다고 숙이면서 벽을 짚으면서 왜? 연기가 이 상황은 연기가 자욱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연기가 자욱했을 때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더듬고 갈 수 없으니까 벽을 따라 나가면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호흡을 짧게 하면서 한 손은 코와 입을 막고 한 손은 벽을 짚으면서 대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옷에 불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털면은 손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엎드려서 두 얼굴을 가리고 그림처럼 뒹굴어서 화재가 난 부분이 바닥에 닿아서 공기를 차단시켜서 불을 끈다. 이때 양 손은 얼굴을 가려서 얼굴을 보호한다. 그리고 이때 화상을 많이 입었을 때 보통 보면 우리가 화상을 팔에 많이 입었다면은 사람들은 옷을 벗기려 하는데 절대 옷은 벗기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열상이 심하다 싶으면은 보통 옛날에는 찬물에 담그라 했습니다. 찬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고 한 12도에서 25도 되는 미지근한 물에 수도꼭지를 확 틀면 안 됩니다. 바가지를 받아서 바가지로 살살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도꼭지를 아주 연하게 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히면 세게 틀면은 이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외부에서 이제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무리하게 옷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뭐 꺼즈 같은 경우는 살짝만 감싸가지고 그대로 응급실에 가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소화기 종류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런 분말 소화기입니다. 분말 소화기. 3.3kg는 약재만 3.3kg. 좀 더 큰 거는 5.3kg는 약재만 5.3kg입니다. 자, 이것은 2004년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은 보면은, 후드 위에 문을 열면은 얘가 요만한 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요놈은 72도가 되면은 노즐이 녹으면서 자동 확산, 그대로 확산돼 가지고, 우리 가스레인지 위로 훅 내려옵니다. 흰 가루가. 근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이 분말 가루가 아니고 강화액, 소화액이라고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팍 꺼주기 때문에 강력하죠.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건 소화기인데 아주 비싸요. 이건 청정 소화기인데 우리 에프킬러처럼 스프레이식으로 나갑니다. 스프레이식으로. 아마 우리 휴대용 조그만한 스프레이도 본 적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주부들이 이제 벽에 비치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제품을 많이 안 다치게 합니다.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금속 뭐 백화점 그다음에 뭐 박물관 이런데 많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우리 그 경로당이나 아동센터 강의 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5m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약간 말랑말랑한데 빼서 벽에다 던지면 터집니다. 수류탄처럼. 벽을 던지면 터집니다. 자, 여기 소화기는 우리 집 소화기는
우리 가게에 있는 소화기는 항상 이 초록색의 압력계가 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노랑에 가 있으면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기는 10년만 사용합니다. 10년. 딱 10년입니다. 다 쓴 소화기. 어떻게 하지? 이런 소화기들은, 혹시 우리 가게 하시는 사장님, 혹시 안 쓰는 소화기 있나요? 고장난 소화기? 고장난 건 없어요. 없죠? 네. 만약에 고장나면은 이제는 소방서 갖다 줘도 되고, 3,000짜리 폐기물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소화기들이 사용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일반 소화기가. 우리 사장님 잘 들으세요. 식용유에 안 되고 동물성 기름이 안 됩니다. 얘는. 다 됩니다. 주유소 하재나도 얘를 쓰면 돼요. 우리 빨간 소화기 있죠? 주유소가 하재나도 다 쓸 수 있는데 얘가 사용하면 안 되는 데가 있어. 딱 식용유 하재, 삼겹살 기름 하재. 혹시 가게에 K급 소화기라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가게에 빨간 소화기밖에 없죠? 네. 자, 한번 보세요. 펜션에서는 모 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숯불에 불이 거세게 올라오자 불을 끄기 위해 누군가 숯에 물을 부었고 기름바지 공간에 고인 기름과 물이 닿자 폭발음과 함께 수증기와 기름이 천정에 튀면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억새로 엮은 발장식이 달려있던 천정은 곧바로 불길에 휩싸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붙었습니다. 젊은 대학생 선후배 동아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삼겹살에 기름이 많이 떨어져갖고 불이 붙다가 누군가 물을 부었어요. 펄펄 끓는 기름바지에 고인 기름하고 이 물하고 부딪히면서 펑 하고 터져가지고 불바다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4명이 죽고 6명이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식용유 화재는 물이나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식용유 화재하고 기름 화재가 다릅니다. 주유소가 화재 났을 때는 빨간 소화기를 써도 되지만 식용유나 삼겹살 기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식용유 화재가 만약에 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뚜껑을 덮어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질식 소화를 시켜야 돼요. 자동차에 불 지르고 천막을 덮어서 질식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 불이 붙으면은 물 부으면 안 됩니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채소나 야채를 넣으면은 온도가 떨어져요. 우리 얘네들 또 360도 이상이 가열시키면은 불이 활활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 화재는 뚜껑을 덮어가지고 담요를 덮어서 공기를 안 통하게 하는 질식 소화가 있고 또 이렇게 채소를 넣어서 끄는 냉각 소화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핫도그를 굽다가 식용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뚜껑을 덮든지 담요를 덮든지 해야지 물을 쓰거나 일반 소화기를 사용하면은 팍 밀어내면서 불을 더 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는 뺐는데 키친이라 해가지고 키친 화재라 해가지고 그냥 이름도 K급이에요. K급 화재 소화기 이름도 K급 소화기라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 K급 소화기 1개는 있어야 돼요. 네. 식용유 요리하다가 불 붙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돈가스 튀길 수도 있고 통닭 튀길 수도 있잖아, 그죠? 한 번씩 하시죠? 위인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K급 소화기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거기 화재 났을 때 이 소화기 갖다 들이대보면은 불난 걸 확. 그래서 K급 소화기가 한 5, 6만 원 하는데 최소한 1개는 구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식당에 계신 분들이 전혀 몰라요. 분식점을 하시는 분도 몰라요. 저 소화기 2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를 할 때는 소화기를 화재 가까이 4, 5m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화기 보시면 오른쪽에 안전핀에다가 케이블 타이가 묶여져 있어요. 그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보통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고 이걸 당기면은 안 빠져요. 콱 물려가지고. 그래서 한 손은 요 그림처럼 몸통을 잡고 한 손은 안전핀을 세게 잡아당깁니다. 아니면 칼로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스를 화형을 향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만 꾹 누르면은 압력으로 쫙 나갑니다. 이게 압력으로 쫙 나갑니다. 그래서 4, 5m 간격에서 나갑니다. 요렇게 나간다 보시면 돼요.
2.5kg 소화기 한 개의 위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1m) 높이로 쌓아올린 목재에 불을 붙이자 2분 경과 후 곧 17m 높이로 솟아오르는 불길을 볼 수가 있었다. 소화기 작동 방식에 따라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화원에 갖다 댄 후 뒤로 쓸듯이 아래 위 좌우로 분사하자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지 13초. 소화기 사용 시간이 13초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알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소화기를 들고 이동합니다. 화재 가까이 가서 한 손은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를 화염을 향하고 그냥 손잡이를 꽉 쥐면은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쓰듯이 해야 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 등이 출입문 가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출입문 저쪽에 있잖아, 그죠? 여기서 만약에 저쪽으로 끄면 안 되고 반대로 손님 들어오는 방향에서 이렇게 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13초 만에 진압 못 하잖아요. 그러면 팽개치고 도망가야 됩니다. 대피해야 돼요. 여기 13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 들고 4, 5m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한 손은 몸통을 잡고 한 손은 안전핀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호수는 화염을 향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꽉 누르고 빗자루로 들듯이 골고루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 내용입니다.